우리는 보통 눈앞의 상황을 딱 한 장의 사진처럼 보고 판단하곤 하죠. 근데 사실 세상은 정지된 장면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이 거대한 흐름을 읽어내는 법, 사건으로 생각하기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모든 걸 딱 잘라서 평가하고 이건 이렇다, 단정 짓는 그런 정지된 사진으로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래서 저렇게 됐구나 하고 인과관계를 이해하려는 움직이는 영상으로 보고 계신가요? 이 정말 사소해 보이는 관점의 차이, 여기서부터 모든 변화가 시작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에겐요, 세상을 인식하는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렌즈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사물에 초점을 맞추고요. 다른 하나는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이 사물 기반 사고라는 건요, 말하자면 우리의 기본 설정값 같은 거예요.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으로 결론을 내리게 해주죠. 근데 문제는 너무 성급한 나머지 진짜 중요한 이야기의 본질을 놓치게 만들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와, 이런 말들 진짜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 회사는 망했어. 저 사람은 진짜 무책임해. 이 프로젝트는 끝났어. 이게 바로 현재의 상태라는 스냅샷 딱 하나만 보고 모든 걸 재단해버리는 대표적인 사물적 사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건 기반 사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결과가 있기까지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고 어떤 원인이 있었을까? 마치 탐정처럼 그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 추적하는 시선. 그게 바로 사건 기반 사고입니다. 넷플릭스랑 블록버스터, 이 둘의 운명을 가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블록버스터가 넷플릭스를 그냥 DVD 대여 업체라는 고정된 사물로 보고 있을 때 넷플릭스는 스스로를 본 거죠. 우리는 DVD에서 스트리밍으로 또 스트리밍에서 자체 컨텐츠 제작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사건의 물결 위에 있다. 이렇게요.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렌즈를 딱 장착하면 도대체 뭐가 달라질까요? 사건으로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정말 강력하고 실용적인 세 가지 힘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힘,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이 그냥 좋아지는 게 아니라 폭발적으로 진화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더 이상 실패한 결과물이라는 사물만 탓하지 않게 되거든요. 대신에 그 결과를 만들어낸 일련의 과정, 그러니까 사건의 도미노가 어떻게 쓰러졌는지를 분석하게 되는 거죠. 애플의 혁신 스토리를 보면 이게 정말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만약에 말이죠, 1993년에 나온 뉴턴 PDA를 그냥 실패작이라는 사물로만 딱 규정하고 끝냈다면 아이폰은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애플은 달랐죠. 기술의 한계라든지 시장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타이밍 문제 같은 사건들을 아주 면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실패라는 사건에서 얻은 교훈이 아이팟과 아이폰이라는 다음 성공의 사건으로 고스란히 이어진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두 번째 힘은요, 사람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행동을 쟤는 원래 저래 하는 불변의 성격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싼 여러 사건들이 만들어낸 결과물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떤 학생의 행동만 보고 쟤 문제야 하고 딱지를 붙이는 건 정말 쉽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부모님의 이혼이라는 정말 거대한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떨까요? 갑자기 모든 게 다르게 보이죠? 그 학생의 행동은 반항이 아니라 사실은 불안의 표현이었구나, 사건의 결과였구나. 이걸 이해하게 되는 순간 모든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힘은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입니다. 미래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바로 이 순간 흐르고 있는 사건들이 만들어낼 다음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이 흐름을 제대로 읽으면 다음 물결이 어디로 향할지 보이는 겁니다. 아마존이 수년 동안 만년 적자 기업이라는 사물적인 비판을 받을 때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완전히 다른 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적자라는 스냅샷이 아니라 거대한 흐름을 본 거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터넷 사용률, 물류 자동화의 엄청난 잠재력, 앞으로 완전히 바뀔 소비자 경험, 이런 거대한 사건의 흐름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흐름의 끝에 지금의 아마존이 있을 거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왜 사건으로 생각해야 하는지는 충분히 공감하셨을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거, 이 강력한 사고방식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상태를 만든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었지? 이 질문은요, 우리를 문제의 겉부분이 아니라 모든 걸 시작하게 만든 진짜 원인, 그러니까 첫 번째 도미노 조각으로 데려가 줍니다. 맨날 실패하는 다이어트, 이걸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아, 나는 진짜 의지가 약해 빠졌어. 이렇게 자책하는 대신에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잠깐만, 이 모든 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지? 하고요. 어쩌면 모든 게 수면 부족이라는 첫 번째 사건에서 시작된 연쇄 반응일지도 몰라요. 잠을 못 자니까 스트레스 받고 스케줄 꼬이고 그래서 결국 안 좋은 음식을 선택하게 되는, 이렇게 보면 문제는 내 의지 박약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의 흐름이었던 거죠.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다음 사건은 뭐가 될까? 이 질문은 우리를 단순한 관찰자에서 전략가로 만들어줍니다. 현재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 연장선에서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나침반이 되어주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도대체 어떤 사건들이 이 사람의 행동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 질문은요, 공감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 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을 쩍 보고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의 역사를, 그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든 그 사건들을 먼저 보도록 이끌어주는 거죠. 직장에 꼭 한 명씩 있는 까다로운 동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 사람은 성격이 왜 저래 하고 결론 내리기 전에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겁니다. 혹시 지금 맡은 프로젝트 압박이 너무 심한가? 아니면 최근에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책임져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건 아닐까? 이렇게요.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비난은 이해로 바뀌고 갈등은 협력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사건으로 생각한다는 건요, 단순히 문제를 잘 푸는 기술 그 이상입니다. 이건 세상을 바꾸는 혁신의 진짜 출발점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와, 이건 정말 경이로운 통찰을 담고 있어요. 일본의 신칸센 개발팀은요, 그냥 세상에서 제일 빠른 기차라는 사물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질문을 던졌죠. 속도가 빨라지면 어떤 사건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지? 이렇게요. 터널에 들어갈 때 생기는 엄청난 소닉붐, 빠른 속도로 새랑 부딪혔을 때의 위험성 같은 사건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세계 최고의 고속철도라는 결과물이 탄생한 거죠. 과정, 즉 사건에 집중했더니 최고의 사물이 나온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는요,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태는 얼어붙은 장면이고 사건은 미래로 가는 길이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고 있는 셈이에요. 얼어붙은 과거의 한 장면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미래로 가는 길을 볼 것인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눈앞의 현실을 그저 한 장의 스냅샷으로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안에 담긴 전체 이야기, 그 역동적인 흐름을 보고 계신가요? 그 답을 찾는 순간 아마 여러분의 내일이, 또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모릅니다.